예,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제2의 IMF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요사이 경영난이 참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전북 지역 외식업종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 방안을 다룬 보고서가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동인 조사연구팀장과 함께 이 보고서에 관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도 부업이든 본업이든 치킨집 또 커피숍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좀 이 방송을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보고서와 관련돼서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죠? 조사 기간은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대략적인 건 큼지막하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도내 음식점의 45% 절반 가까이가 창업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문 닫을 확률이 높다. 네. 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골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전라북 도내에 있는 이제 사업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가 그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지 1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전체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1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대략 40%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소상공인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하기까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비율로 높은 45% 비율이 1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점, 오늘 이제 주된 얘기가 치킨집, 커피숍, 커피 전문점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기술력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초기 적은 규모의 창업 비용으로도 열 수 있는 게 이제 치킨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형 창업의 대표적인 게 치킨집인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경기에 민감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도내에 있는 치킨집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얘기 나올 이제 커피숍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상업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하실 수 있는 게 다른 창업을 하게 되면은 좀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창업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좀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외식업종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쉽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치킨집, 커피숍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국으로 보면 36,000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을 조사해보니 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비, 재료비, 또 인건비 등을 빼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면밀한 분석 없이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면은 밤 늦게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또 낮에부터 장사해야 돼요. 사실은 전주가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이게 하고요. 그래서 대기업 브랜드를 이기기에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가형 브랜드를 선택했는데요. 사실은 걱정이 많이 크긴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치킨집이 많다고 봐야죠. 네,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외식업종이 특히나 폐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치킨집이 더 문제인 거가 창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폐업률은 그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전라북도만 따로 떼놓고 한번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나와 있는 창업률보다 더 높은 창업률이고요. 폐업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높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치킨집이 너무 많다. 네. 이제 그래서 과열된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치킨집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지 네네. 또 직장에서 어떤 명퇴라든지 이제 그만두는 시기가 빨라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치킨집 요사이는 또 미세먼지 많아서 배달 음식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배달 음식 하면 또 치킨이고 하니까 네네, 그렇죠. 손쉽게 이제 창업을 생각하는데
폐업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니까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프랜차이즈 개념은 좀 낫습니까? 그렇지도 않나요? 지금 치킨집은 예. 다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독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게 이제 치킨집인데요. 그 치킨집으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되는 이유가 또 그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프랜차이저들이 가맹점을 모집을 하면서 이제 그 예상 수익률을 좀 높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맹자를 모집을 하는데 좀 쉽게 모집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은 조금만 보여주고 이제 그 단 것만 많이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커피숍은 어떻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좀 커피숍, 낫습니까? 커피숍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데. 숫자는 커피숍이 더 많아요, 지금 예, 현재. 예. 근데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까 이제 치킨집 말씀드렸을 때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좀 높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는 창업률이 전국보다 조금 더 높고 폐업률은 많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커피숍은 좀 반대 현상이에요. 전국적으로 커피숍은 아직까지 창업률이 좀 높은 상태고요. 폐업률은 그보다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를 보게 되면은 전국 비율보다 창업률도 좀 적고요. 폐업률도 전국 비율보다 좀 더 낮아요. 그래서 커피숍은 아직까지 창업보다는 폐업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까닭은 혹시 분석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커피숍이 과밀화 현상이 좀 덜하다. 그리고 커피의 열풍이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숫자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치킨집 같은 경우는 한 조사된 게 3월 통계인가 2월 통계죠. 한 2,400여 개 남짓 된다고요, 돈에. 네,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적절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치킨집만 따로 인구 대비해서 분석을 하거나 이제 커피숍만 인구 대비해서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비교 자료가 없어서 예. 이제 외식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그 비교 분석을 해본 건 있는데요. 지금 이 그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나 고객의 숫자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원가에 비해서 아주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거의 원가에 비슷한 수준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객단가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1회당 결제하는 금액이 외식업종이 가장 낮아요. 전체 산업 분야에서. 예. 대략 한 번 결제하는데 2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동차는 한 번 사는데 한 2천만 원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자동차는 한 대만 팔아도 수익이 좀 많이 나는데 이 외식업체는 한 번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고객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그래서 고객의 숫자가 외식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구 대비해서 그 업소가 몇 개나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외식업체가 대략 한 4만 4천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라북도에 있는 인구 186만 명으로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한 개 업소당 이제 고객의 숫자가 대략 한 46명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한 개 업소당 40몇 명 되는 숫자가 과연 많은 숫자냐 적은 숫자냐 이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라북도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지역, 예를 들자면은 충남이라든지 충북 예. 혹은 전라남도, 강원도 이런 비슷한 세력을 가진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 비슷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라북도에 있는 외식업체는 그 경영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창업률하고 폐업률이 높다라는 거는 경영 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다,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좀 상가 밀집 지역을 가보더라도 역시 빈 점포로 임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곳도 많은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느끼기에 앞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IMF 수준이라고 지금 느낄 정도다. 음식 업종이 또 특히 경기에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조사하면서 이제 직접 일일이 상담까지 한 걸로 들었는데 그 네네.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예.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본 이후에 그러면은 실제로 외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업계에서 바라는 게 뭔지를 좀 조사를 하려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총 3가지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예. 실제 업계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을 좀 만나뵀습니다. 한 13분 정도를 만나뵀는데요.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좀 제외를 했고요.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식당, 커피숍, 치킨집 이런 예.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뵀고요. 그리고는 이제 학계에서 이 외식 산업이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예. 교수님들을 좀 만나뵀고요. 그리고 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협회라든지 단체에 계신 분들 좀 만나뵀습니다. 이렇게 3가지 부류로 만나뵀는데요. 예. 한 분당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좀 깊이 있게 이제 그 얘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이 업계에 계시는 사장님들의 말씀하고 학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회 단체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얘기들을 하세요. 예. 그래서 업종 좀 다른 분류별로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보자면 이제 사장님들은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는 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산업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제도의 개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협회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제도의 개선 부분하고 이 외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좀 양양시킬 필요가 있다.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가 이제 순수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지원 방안들이 이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까? 대책으로.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산업 구조의 개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산업 구조라는 문제가 나온 얘기가 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분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외식업종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 업계에서 하는 얘기로 진입장벽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산업 구조적인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 지원 사업 한두 가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얘기죠. 근데 산업 구조의 개선이라는 거가 진입장벽을 높인다라는 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더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예. 이제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어떤 환경의 문제, 식품 위생의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강화가 될 거예요, 규제가. 근데 그 외에 창업에 대한 얘기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 금융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처럼 몇 개 업체, 소수의 업체로 이루어진 산업군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산업 분야다 보니까 쉽게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개별 사장님들께서 예. 말씀하시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인 저희 진흥원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한 13분 정도 이렇게 사장님들을 뵀는데, 사장님들 숫자만큼이나 요구하시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우리 가게에 필요한 거를, 그거를 좀 해결해달라. 우리 가게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짚어주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컨설팅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가 결국에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고, 어떤 기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컨설팅의 진단 내용하고 지원 사업하고 다르게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주로 우리 가게가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진단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전문가가 와보니 인테리어가 안 좋다. 그럼 인테리어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혹은 우리 가게에 와봤는데 다른 가게보다 음식 맛이 좀 떨어진다. 그럼 음식 조리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혹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음식 분야가 새로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메뉴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진단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연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지금도 지원 사업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 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영세한
장사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숍 또 치킨집 생계형 창업의 대표 성격인 이 두 곳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제 포화 상태다. 더 이상 이제 블루오션이 아닌 이미 뭐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같은 결과는 나왔는데 커피숍은 그나마 이제 견딜만한 수준인데 치킨집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업률이 창업률에 비해서 전국 평균보다 우리 지역이 높다 보니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삶이 좀 고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치킨집을 열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단 최소한의 경영 컨설팅이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뭔가 내 가게가 뭔가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바꿔볼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걸 누가 해주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어렵다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결국에는 어딘가 나와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가게를 비우고 나오시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 이런 부분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이제 이분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경기가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이 음식 업종 그냥 음식점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는 그냥 쉽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어쨌든 음식점 하고 있는 분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폐업할 수 있다는 그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실제로도 통계청 자료 한번 보니까요. 전라북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와 종사자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소상공인 업체 수가 대략 한 46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전라북도에는 대략 한 20만 개 정도 돼서 전국 비중에서 한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업체 이제 비율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기업체를 분류를 할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중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걸 이제 또 그 중소기업을 이제 분류별로 또 나누는 게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비율을 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6% 정도 됩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약 9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자체의 비율도 높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으로 종사하는 인구 비율도 종사자 네. 수도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라북도가 경제 기반이 좀 약하다, 산업 기반이 좀 약하다, 소상공인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 경제 현황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기업도 좀 많고 일자리가 많다면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다면 이런 창업률이 높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선진국하고도 비교를 해보셨더라고요. 이번에 보고서 보니까 미국, 뭐 일본. 네. 예, 미국, 일본과 견주어서는 어떻든가요? 미국, 일본과 견주면은 굉장히 어려운 자료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식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문화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숫자만 비교하게 되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놀라실 텐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업소당 인구 비율이 대략 400명 가까이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0명이 훌쩍 넘고요. 근데 이거는 그 나라의 식문화 습관, 식습관, 식문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비교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수도권 지역,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저희보다 좀 더 양호합니다. 근데 저희하고 비슷한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 전라북도가 조금 양호한 편이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이런 외식 업종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 활성화 차원에서 뭐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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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외식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기여하는 바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나눠서 예.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제 시장의 규모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를 놓고 보면은 외식 산업의 규모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한 80조 원이 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GDP를 계산하면 대략 한 1,400조 원 정도 되니까 예. 우리나라 GDP 전체의 6% 정도 해당하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영역이 있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그런 업종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매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 국민의 후생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예.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음식이기 때문에 보다 더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외식업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고용에 대한 얘기는 명확하게 뭐 얼만큼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로는 취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 외식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우리 외식산업이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내용에서 보니까 어떤 외식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긍심이 또 그다지 높지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외식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게 좀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외식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낮추어 본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기여한다고 요만큼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기는 한 그것보다 좀 적게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런 걸 가지고 계시고요. 예. 또 이제 오늘도 하루 동안 장사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장님 도저히 힘들어서 더 못하겠다. 내일 모레 폐업할 거다. 이런 얘기 들려오는 데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 보면은 더더욱 더 이제 그런 그 감정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일종의 분노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 단체 쪽에서 주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예. 그런 업종 지금 현재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실감, 심리적인 저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게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는 이제 어떤 언론이나 혹은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식 산업이 우리 그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하고 어떤 외식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기념일 같은 걸 정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행사도 개최를 해서 이분들이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외식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늘 5월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함께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이 5월에는 많이 있었으니까. 네네. 이번에 이제 보고서까지 내셨는데 이왕이면 예산도 확보 많이 하셔서 전문 경영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예산 지원도 좀 해줄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집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도 끝자락인데요. 가족의 의미,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